마이크 이걸 쓰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과 담당하고 있는 과천영어 담당 김미선입니다. 오늘 시간 맞춰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희 그 영어 과목 말고도 일반적인 대입 개편안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영어 과목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어떤 계획이신지. 중학교 이제 3학년 친구들 시험 다 끝났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고 가야지 하면서 사실 마음만 그렇게 하고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잘 놀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 에이, 나 아직 중학생인데 뭐, 아직 멀었는데 뭐, 요런 생각으로 시험 끝날 때마다 시험 끝났으니까 놀고,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놀고, 어째서 놀고, 저째서 놀고, 이러고 놀고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외고나 자사고 포함 외고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당연하고요.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대입 개편이 됐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본인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서 대입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연두색으로 네모 칸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보이시죠? 어머님, 그것은 1부고요. 저는 2부입니다. 네. 2부를 못 받으셨나요? 잠시만요. 요렇게 생긴 표지거든요. 아, 잘못 받으셨구나. 선생님, 여기 2부 자료 못 받으신 분은 갖다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네모 칸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외고 담당이라서 외고에 들어갔을 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키워드를 정리해봤어요. 외고 내신 독해. 내신 독해라는 것과 그냥 독해가 다를까요? 다릅니다. 외고 내신은 외고 내신에만 특화된 독해 유형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형 독해.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낼 거니까요. 그 다음 고등 기본 단어. 보통 알고 있는 뭐 워드마스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외고 레벨에 맞는 단어, 왜냐면 원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단어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법 능력 나와 있는데요. 사실 어법과 관련한 문제는 어느 때는 또 많이 나왔다가 어느 때는 한 문제만 냈다가 또 많이 냈다가 또 한 문제만 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어법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법 능력이 있어야 문장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일반고 말고 외고는 특히 문장이 너무너무 길어요. 문장이 너무너무 긴데 읽다가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 대충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뭐 하면서 풀다 보면 내신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근데 본인한테 어법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문장을 쪼개서 직독직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 문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술형 능력. 서술형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 안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와는 전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궁금하시죠?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외고를 가는 게 과연 맞을까? 외고를 가면 뭐가 좋은데? 대입 개편이 됐을 때 외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그냥 일반고에 가서 내신 성적 쉽게 받아서 대학을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굳이 그 어려운 판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고 궁금하시고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에서는 어떻게 할까? 그럼 대입 개편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제가 요약을 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내신이 5등급제가 됐어. 일반고가 무조건 유리할까? 과연 일반고를 버리고 외고를 가는 것이 맞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만 집중을 하고 그럼 정시는 부차적인 것이 될까? 라는 것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 정시, 내신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수시에는 기존 블라인드가 있는 표준 편서 점수가 있었어요. 표준 편서 점수가 있으면 구별이 됩니다. 아, 얘는 자사고 출신이구나, 얘는 무슨 출신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일반고 애들한테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너희 이런 거 다 구별하지 말고 일반고든 뭐든 그냥 다 평등하게 가서 거기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 대학 가. 이런 건데 대학 입장에서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기 깡촌에 있는 일반고에서 나온 1등급 학생과 대원외고에서 나온 1등급 학생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면 다시 깡촌 시골에 있는 1등급 학생과 대원외고에서 4등급 학생이 있습니다. 누구를 원할까요? 대원외고 4등급 학생 뽑고 싶어요. 솔직히. 그쵸? 그러면 당연히 대학교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을 거예요. 그러니 표준 편차 점수를 없앤다. 일반고들한테 유리해진다고 한들 당연히 대학교에선 더 똑똑한 애들을 뽑고 싶기 때문에 다른 장치들을 마구 사용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외고에서는 그 장치를 많이 만들어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외고를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학교 인원수나 뭐 과목 수가 학생 수가 중요하다. 이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 과목 쏠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뭐 빠진다. 아니면 지금도 내신 따기 쉬운 과목으로 빠진다.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바뀌는 것 없고요. 그 다음에 학종 비교과가 유리하다. 특목자사가 유리하다.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얘네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교과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특목이나 자사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이랑 선택과목 유불리가 사라지고 뭐 수학이, 심화 수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의대를 가거나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외고 출신에서 보통 다 문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시는 구등급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내신은 수능 9등급, 내신만 5등급으로 변경이 됐을 때 내신은 똑같이 상대평가가 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까보면 대부분 다 상대평가가 유지가 돼요. 절대평가를 해서 뭘 바꾸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선택 과목들을 다 상대로 바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 입장에서 골치가 아파지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전학력 절대평가 5등급 A, 2가 있고 상대평가 5등급, 1등급도 5등급이 있는데 이 절대평가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과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평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1, 2, 3, 4, 5등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5등급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1등급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1등급이 10%, 2등급까지 누적 23%가 돼요. 기존에 9등급일 때는 1등급이 4%, 그 다음에 2등급 누적이 11%였거든요. 근데 이게 1등급이 10%, 누적이 23%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바뀌고 나서 1등급은 지금 현재 1, 2등급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바뀐 5등급제에서 2등급이 껴있다. 기분이 안 좋겠죠. 얘는 원래 3, 4등급인데 우리 학교에 1등급이라고 원서를 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고 나서 5등급제가 됐으니까 1등급 따기가 더 쉬워졌어. 1이라는 숫자를 받기는 쉬워졌겠죠. 근데 실제로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대학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1등급이 어떤 1등급인지.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중3 이제 고1로 넘어가시는 첫 해잖아요. 첫 해. 실험군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는 실험군이라서 뭐가 너무 힘들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되게 기회의 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전 학년에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시를 같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요. 재수를 못하겠죠, 2학년에서. 그러면 자기네들끼리만의 싸움이 될 거고요, 정시 때. 그 다음에 수시도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 9등급제를 쓰던 애들이 5등급제로 막 넘어와서 같이 싸우자,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군이라고 하지만 저는 기회의 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충분히 더 쉽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입장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변별력을 위해서 추가 장치가 필요해서 비교과, 면접, 수능, 최저 높이기 등등 여러 가지 장치를 추가할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일반고보다 특목 자사가 훨씬 더 유리해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어줄 거니까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개표상에 대한
특목자사 쏠림 현상, 내신학습이 부담된다, 학종에 집중하자라고 세 가지 요소를 제가 또 적어놨는데요. 지금 이런 생각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목자사로 쏠리는 거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천외고도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반고로 가는 것보다는 특목자사인 과천외고로 와서 비교과를 잘 챙겨줄 수 있을 때 그것도 챙기고 내신도 챙기고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외고가 일반고보다 면학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아이들은 또 분위기를 잘 타잖아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 분위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신학습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1, 2, 3, 4, 5등급이라고 된다고 해서 전처럼 전보다 더 쉽게 1등급을 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만 1을 받는 거고 실제로는 그 안에서 뭔가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대학에서 분명히 장치를 추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등급이 다 존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1이라는 숫자여도 그 안에서 상위권이 1등급이냐, 중간 1등급이냐, 끝에 1등급이냐 이런 차이점을 어떻게 해서든 구별해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에 대한 얘기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아니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슨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줄 수 있게 뭔가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우리가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5등급제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등급 인플레이션이라고 해놨는데 1등급에 현재 1, 2등급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등급 내에서 구별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추가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등급이면 일반고 1등급보다 당연히 특목자사에서 온 1등급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없어 학교 간 실력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성적 낮은 학교로 몰리는 상위권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예전 같았으면 상위권 학생들이 무조건 외고로 왔을 텐데 머리를 굴려서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고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고에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경쟁을 좀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편된 수능의 문제점, 이거는 정시 얘기긴 하지만요. 1학년 공통과목 정도로 탐구 과목이 평가가 되고 이과 학생들의 수학 얘기는 요거는 또 이 외고랑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중2부터는 1년씩 당겨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2면 빠르면 뭐 고등학교 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제가 봤을 때 과천 분위기는 중2면 중2 공부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중3 정도 아니면 뭐 고등 문법 정도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조금 더 땡겨서 중2까지 중3까지의 모든 과정을 끝내놓고 중2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상 고등학교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꼭 이수를 해야 되고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되게 단기간에 준비를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만큼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기가 어려운 과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언어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보다 켜켜이 쌓여있는 실력들이 결국 분출이 돼서 좋은 성적으로 나오는 거지 내가 이번 방학 잠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학기 잘해야지 혹은 내가 이번 시험 반짝 열심히 암기해서 시험 점수 잘 내봐야지 이런 거는 없어요. 영어는 정말 그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2 때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중3 같은 경우에는 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조기 개강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 내가 하루라도 더 먼저 뭘 공부해야 되나 해서 빨리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고등 내신 타입의 서술형과 어법, 어휘 능력을 꼭 길러야 하시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암기하면 다 나와요. 암기한 대로 다 나오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콕 집어서 이번에 현재 완료 진행형을 물어볼게.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구별해볼래? 이런 걸 물어보는데 고등학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밑줄 그냥 아무 데나 쫙쫙쫙쫙 그어놓고 다음 중에서 틀린 거 몇 개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걸 찾아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애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공부를 했다가 이제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나서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레벨의 서술형 어법 어휘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올해 수능이 조금 쉬웠다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에 비해서 쉬운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쉬운 거고 올해 수능의 1등급 비율이 대략 한 6%에서 7% 정도, 6%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절대평가였을 때 보통 10%에서 12%가 나왔었어요. 그걸 6%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작년에 정말 어려웠고 올해 같은 난이도로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난이도는 킬러 문항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 이런 거는 없는데 계속 잔잔하게 이건가? 이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을 치면 칠수록 문제를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아이들이 문제를 읽는 호흡이 굉장히 길어야 돼요. 문장 조금 읽다가 모르겠다. 너무 힘들어.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긴 문장이 나오든 혹은 얼마나 어려운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끝까지 진득하게 이걸 읽고 나갈 수 있는 능력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하루라도 더 빨리 고등학교 레벨 혹은 그 이상 고2, 고3 레벨까지 독해 능력 길러보고 어법 어휘 능력 길러보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목 자사에 갔다면 내신 대비 당연히 잘 하셔야겠죠. 당연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목자사 과천외고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쌤 저 망한 것 같아요. 정시 파이트 할래요.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야 네가 6주 뒤에 오는 중간고사도 대비를 못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3년 뒤에 오는 수능을 네가 무슨 수로 대비를 할 건데 이거 핑계대고 놀 거잖아. 애들 절대 놀아요. 무조건 놀아요. 어머님들도 집에 가서 엄마 나 진짜 이 길 아니야. 나 진짜 내신 아닌 것 같아. 나 진짜 정시 잘할 수 있어. 근데 보니까 애가 또 성적이 애매해. 그럴래? 정시할래? 정시하면 잘할 수 있어? 속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그렇게 자꾸 속여요. 지금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오는 것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어떻게 2년 뒤 수능을 준비를 하냐고요. 그건 수능 준비 못해요. 무조건 내신으로 끌고 나가서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 무조건 앉아서 공부해. 이렇게 돼서 잘 끌고 나가는 애들이 결국 정시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하나 조금 삐끗했다고 정시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끝까지 진득하게 내신 대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는 게 겨울방학이잖아요. 겨울방학 때는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첫째, 어법어휘 능력 잘 잡아야 되겠고요. 학교 수준에 맞게 고단도 독해 능력. 외고는 무조건 고3밖에 안 나옵니다. 고1이어도 고3 나오고요. 고2여도 고3 나오고 고3이어도 고3이 나와요. 무조건 고3밖에 안 나와요.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나오다 고3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그리고 원서밖에 안 나와요. 교과서 고3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독해 능력을 길러야 돼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까지는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고3 능력까지 다 맞춰서 끌어올려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는 학교 내신 유형 연습,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해야 된다. 중학교 때랑 완전 내신 유형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고 유형에 맞춰서 외고는 이런 유형이 킬러로 나오는구나. 단순히 모의고사처럼 순서 문제, 삽입 문제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 추론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간접 서술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공부량 확보. 진짜 공부 안 해요. 한 2시간 해도 자기 집중 너무 잘했다. 엄마 나는 극한의 효율로 공부할게.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절대적으로 6시간, 7시간, 8시간을 내리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공부량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